자, 방송 오늘 시작 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속보가 전해졌어요. 이 부분을 오늘 먼저 좀 차근차근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장동 그리고 위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조금 전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를 한 것이죠. 사연이 있었죠. 사실은 이 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이른바 청구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결이 됐죠. 부결이 됨으로 인해서 검찰이 저건과 관련해서 청구했던 영장은 어떻게 됐다? 자동으로 기각이 됐다.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또다시 뭔가 영장을 청구하든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든지 뭐 이런 것인데 검찰은 후자를 선택한 것이죠. 오케이. 이 대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자. 우리는 충분히 범죄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먼저 그래픽 주시죠. 자, 이 대표가 이제 대장동 의혹 성남FC 위례 관련해서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5개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고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조금 전에 이루어졌고 기소가 되기 직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침 회의 때 기소를 예견한 듯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정회하기 전에 좀 전 기사에 기소한다는 이제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또 복도에서 카메라 들고 뒷걸음질 치시면서 촬영을 하고 또 질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제가 미리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 기소입니다.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입니다. 전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미 예상했던 일이다.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들은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좀 다소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요.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에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손해를 끼쳤다. 이게 배임입니다. 489, 4,895억 원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 이 대표가 성남시에,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또 하나는 성남FC는요. 제3자 뇌물, 저게 핵심입니다. 제3자 뇌물 혐의. 4개 관내 기업으로부터 133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은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뭔가 특혜를 들어주고 뇌물 형식으로 받은 것이다 해서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됐는데 저러한 것들이 오늘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자, 구자룡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난번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기소가 이루어진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법적 리스크가 또 하나 추가된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걸로 당직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거부터도 좀 의문스럽거든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격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면 사실 거의 이제 매주 재판을 받아야 될 겁니다. 아마 저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면은 아마 특별기일 잡아서 일주일에 3번 이상도 재판 받았어야 될 그 정도 사건이었거든요. 다행히 불구속이니까 이제 늘려서 잡더라도 매주 재판을 받는데 당대표직을 유지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압박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답정 기소다라고 하는데 사실 혐의가 굉장히 뚜렷하고 이 정도로 증거가 많은 사건도 드뭅니다. 그래요? 제가 그리고 영장 청구서도 173페이지를 다 받고 거기에 언급된 그 기사들이랑 다 매칭을 한번 시켜봤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수순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검찰의 조작 수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그냥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본인 죄는 자기가 제일 잘 안다.
자기 죄를 자신이 제일 잘 아니까 기소될 거라고 아마 알고 계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들었거든요. 예. 이거는 아마 법정에서 무죄 다투겠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면 아마 영장 청구서나 공소장 민주당 홈페이지 한번 게시해 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데 국민들께서 그냥 보시면 그냥 네. 보는 순간에 민주당에서 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렇게 이상한 식으로 꽈서 변명하지라는 것만 확연히 드러날 내용이라 가지고 예. 저 말은 앞으로도 계속 아마 이재명 대표의 그 힘이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아하. 어쨌든 이게 기소가 됐어요. 이제 검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손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검찰은 이제 기소를 했고 이제 재판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될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고 보니까 이 대표가 이 대장동, 위례, 성남 FC 이 건으로요. 검찰 조사를 3차례 받았더군요. 그 당시에 이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습니다.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습니다. 네,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를. 근데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왜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3월 3일, 3월 17일 두 차례는 직접 법정에 출석을 했었고 3월 31일 금요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또 이제 3번째 출석을 하는데 그때는 증인으로 유동규 씨가 나와요. 그래서 피고인 이재명과 증인 유동규가 이제 법정에서 조우하게 되는 이 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대장동 성남 FC 건으로 또 이제 추가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조정훈 의원님, 제1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 출석해야 될 날이 아무래도 플러스가 될 것 같은데 이 현실적인 뭐랄까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상임위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렇게 지금 법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일들과 상임위 일정이 분명히 겹칠 텐데 본회의는 차치하더라도 상임위 활동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과연 의원직을 저렇게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 또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셨는데 이제 자료들을 보면서 정치의 겨울이 왔다라고 했는데 정치를 겨울로 지금 봄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겨울로 남겨두고 있는 게 전 본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제 선거에 져서 이긴 쪽이 진 쪽을 좀 탄압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일말의 동정심이 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변명의 목소리들이 지금 무게가 없다는 것은 대선 직후 여러 두 개의 방탄을 스스로 입으면서 이제 공격이 들어올 거 아니까 나도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모습. 희생하는 모습이 아니라 양보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최선의 것을 다하겠다라는 저분의 정치에는 오로지 자신의 보호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겨울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대화가 아니라 정말 갈등으로 모든 뉴스가 이재명이 세자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아하. 현안이 이렇게 많은데도 말입니다. 겨울을 녹일 수 있는 장본인은 스스로 본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송구하고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한 번쯤 들어봤으면 좋겠다. 정말 이 생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직자 이해충돌법, 부패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정말 듣기만 해도 살벌한 법에 대한 혐의를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유력 정치인이 언론인들 앞에서 겸허하게 한번 저를 반성해 보겠다, 송구하다, 미안하다란 말은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아하. 우리 정치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격이 낮아질 수가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거는
이번 그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법정 출석 스케줄이에요. 이게 김문기 모른다랑 백현동 용도 변경이 허위 사실 아니냐 관련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이고. 근데 어제 오늘 추가 기소가 됐어요. 대장동 성남 FC 건으로. 그럼 이제 저게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몇 달 후부터 대장동 성남 FC 건과 관련된 또 재판도 진행되면 또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 출석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쌍방울 뭐 대북 송금 문제라든지 백현동 이 부분은 뭐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고 하는 이 와중에 또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검찰에 가서 또 조사도 받아야 되고 법정에도 출석해야 되고. 민주당은 현재 이런 상황을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일단 이 법적인 부분과 또 현실 정치적인 부분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재판이 또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또다시 소환 조사를 받거나 수사 과정도 진행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또다시 이제 변수가 되는 것은 쌍방울 건이라든지 뭐 백현동 정자동 특혜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다시 한번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까지도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서는 재판과 수사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민주당의 당원 80조에 본다면 부정부패 등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을 때는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예. 원칙적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당대표직도 수행할 수 없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당무위원회에서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을 때에는 직무 정지를 하지 않는 규정도 우리 현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사망이죠. 사망.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기소가 오늘 됐으니까 당연히 당직 80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면 이제 지도부로서는 일단 80조의 원칙과 예외적인 절차들을 하나하나 밟아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정치 탄압으로 보고 당무위원회에서 직무정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앞으로 어떤 또 이야기들이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